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꽃이 빨리 폈다가 지고 한낮엔 초여름처럼 덥기도 하고 그래서 어쩐지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법 서늘한 하루가 되겠고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질 모양입니다. 밤사이에 비는 대부분 그치고 일부 지역에만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차가운 북풍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이제 막 세워둔 시설물이 강한 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미리 대비해 두시고요. 특히 과수농가에서는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저온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잘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날이 밝아지곤 있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분들은 특히 좁은 농로를 농기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다면 뭐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30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두 번째 힌트가 되겠네요. 지금 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3월부터 6월, 그러니까 따뜻해지는 시기부터 더워지기 전까지 지금 이것이 가장 쫄깃하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미역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전복이 사는 곳 주변에 항상 같이 사는데요. 맛이나 식감도 전복과 비슷하죠? 이것을 생으로 먹기도 하는데 생전복보다 더 오독오독하니까 턱이 약한 분들은 얇게 썰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이때 초고추장보다는 참기름 소금장이 이것 본연의 맛을 훨씬 잘 살려준다니까 이렇게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어제 강력한 힌트를 드렸는데 오늘도 원하시나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노래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어른들이 자꾸만 이것을 찾습니다.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하고 대답하면 너 말고 내 아범 예솔아 아버지께서 부르셔 하고 내려가면 너 아니고 내 엄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부르셨던 예솔아! 예솔아! 자, 다들 아시겠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3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정답과 함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후계 농업인과 청년 창업농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인데요. 지난해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고 올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의 내용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점 때문인지 궁금해지는데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영농 정착 지원금이란 걸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가 현재는 관련 시행 지침을 통해서 최장 3년간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후계 농업인 및 청년농 육성 청년농업인 육성법에 여기서 보면은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좀 더 명확하고 또 현재의 시행 지침으로 지급하고 있는 3년간의 기간을 더 늘려서 5년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자. 이게 이제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네. 월 100만 원 최장 3년 지원 꽤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선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넘치게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있어서 농업과 어업 쪽에 많은 청년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또 그리고 이 정도의 지원도 많은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만만치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를 보면요. 영농정착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은 의무 영농 기간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는 것 말고는 다른 소득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농가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올리는 농업소득 이게 한 1,000만 원 남짓이라는 것은 여러 번 전해드린 잘 아실 테고요. 또 청년 창업농들은 정부로부터 농업 분야의 창업 지원금을 이제 받게 빌리게 되는데 이걸 갚는 것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빌려서 시작하는데 이게 원금 갚기가 큰 부담이군요. 이게 빌려줄 때 금리가 낮은 편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영농 창업 자금이라고 해서 2% 금리로 해서 최대 3억 원을 빌릴 수가 있는 자금인데요. 이게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자는 좀 논외를 하더라도 3억 원을 빌렸다고 치면요. 6년 차가 되는 해부터 원금을 10년간 나누어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 이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해 이제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그나마 좀 조건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농산물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농업소득을 가지고 갚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창업농들을 만나보면 실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농이 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에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농사를 이미 오랫동안 짓고 있는 장년층 농업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오늘부터 추진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어가는 총 100만 원의 영어 지원 바우처 이걸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축제가 취소됐거나 또 집합 제재로 지동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판단되는 15개 품목을 정했는데요.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그리고 전어와 숭어,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작의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등입니다. 이런 어류들을 생산하는 어가 중에서 해당 품목의 2000년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서 감소된 경우면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이와 같은 유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부터 30일까지 양식장,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다시 관할 시군구가 매출 또는 소득 감소 그리고 또 경영 실적 등을 확인을 해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이 되면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내달 17일부터 100만 원의 수협 선불 카드를 50만 원씩 각각 이매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으로 양식장 경영에 필요한 물품에서부터 생필품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생필품도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혹시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에 추가 신청 계획도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4월 중에 신청하지 못한 의관은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2차 신청분에 대한 바우처는 그런데 6월 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조금 늦게. 그리고 지급받은 바우처는 올해 9월 30일까지 다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잔액이 남으면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고 합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봄 비가 좀 충분히 내린 느낌이라서 농부들 마음도 가벼울 것 같은데 이제 그 기운으로 작물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봄밭에 옮겨 심을 모종들이 슬슬 이제 바깥 기온에 좀 적응을 해야겠어요. 네, 어느새 이제 4월 중순이 됐고, 모짜리 준비에 모종 굳히기까지 하루가 참 바쁘게 흘러갑니다. 고추, 토마토 같은 열매 채소들은 이제 텃밭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밭에 심으려면 바깥 기온에 모종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는 아침에도 참 포근했는데 어제 비 내리고 오늘 또 기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 날씨에는 좀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어제 비도 제법 많이 왔고요. 또 내일 기온도 영상 2도 정도로 이렇게 예보된 거 보니까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최저 기온이 이렇게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서 모종 굳히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냉해를 입은 작물들에 나타나는 증상은 잎이 처지고요. 그리고 색상이 물에 젖은 듯한 그런 초록색을 띠게 됩니다. 오늘처럼 비 오고 나서 온도 관리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는데요. 흐리다가 갑자기 햇볕이 이렇게 쨍하고 나오는 순간에 모종들이 타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참 신경 쓸 점이 많은데 요즘 저희 청취자분들 사연을 보면 감자에 싹이 났다고 많이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밭에서 싹이 난 작물들에는 이제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제 밭에도 심은 감자가 지금 3주 만에 드디어 잎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북주기를 해서 잎과 줄기를 좀 덮어주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힘들게 이제 틔워냈는데 그걸 이제 덮어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감자는 온도에 민감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늦서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감자싹이 올라온 뒤에 1, 2회 정도 이렇게 북주기를 해야 합니다. 흙으로 작물의 뿌리나 밑줄기를 두둑하게 이렇게 덮어주는 일인데요. 북주기 방법은 이때쯤 되면 또 웃고름을 줄 시기이기도 해서 잎 주변에 퇴비로 웃고름을 한 줌씩 뿌려주고 네. 그다음 흙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북주기를 하면 됩니다. 흙위로 잎만 나오고 밑줄기는 거의 덮일 정도로 덮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한번 주고 그 위로 흙을 덮어서 딱 잎만 보이게, 그러니까 이게 냉해도 입지 않게 좀 도와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북주기할 여유가 있는 흙이 있다면 수확 직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네. 대신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는 거름 없이 흙으로만 덮어줘서 줄기가 쓰러지지 않고 또 감자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북을 줘서 덮어줍니다. 또 줄기가 여러 개 올라올 경우에는 이렇게 솎아주기도 해야 하고요. 그렇죠. 요즘 그 엽채류 같은 경우에도 제법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맘때 엽채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종을 심어서 세입이 도달한 엽채류는
이제 웃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오래된 잎이 들이오는 그늘 바깥쪽에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홈을 파주시고 그 자리에 거름을 넣고 흙으로 덮어주는 방식으로 웃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일기예보를 잘 살펴보셨다가 비가 내리기 전날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양분이 비와 함께 스며들면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잎 밑에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지점에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날 비가 내리면 흡수가 잘 되겠군요. 네. 요즘 보니까 이제 산나물 모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작물들은 그 텃밭 환경에 어떻게 좀 적응을 할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네. 곰치나 신선초, 참나물, 방풍나물 이런 산나물들은 대부분이 반음지성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비치는 텃밭에서는 50% 차광망으로 이렇게 덮어주어야 하고요. 예. 그래야 지속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너무 강한 햇볕에서는 잎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확이 일찍 마무리되고 이 뿌리가 여름잠에 빠져듭니다. 겨울잠이 아니라 여름잠이란 게 있네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죽는 건 아니고 이게 진짜 수면 상태에 빠져든다는 건가요? 네. 뿌리가 여름잠에 들면 더 이상 잎을 내지 않고 뿌리만 남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은 분들은 모종이 죽었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뽑아버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두면 이듬해 봄에 다시 잎이 나와 자라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역시 그 산나물 종류는 생명력이 대단한데 잎이 안 보이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려면 그러니까 반음지성 그늘을 일부러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50% 정도의 차광망을 씌우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그늘을 많이 들이우는 작물을 근처에 심는 것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산나물을 처음 재배하는 분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이렇게 수확을 길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밭이 있다. 그러면 이제 흙도 구하고 모종을 사러 가고 그런 설레는 마음, 초보 농부들의 마음 다들 좀 공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눈에 보이면 이것도 좀 심어보고 싶고 저것도 좀 도전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웃지 못할 실수담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좀 쌓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저희 씨앗도서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파종하셨어요? 하고 했더니 흙 위에 씨앗을 뿌리라고 해서 잘 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씨앗을 뿌리고 나서 덮어주셨겠죠? 하고 확인했더니 이분이 천으로 덮어줘야 하는 건가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기껏 그 밭을 구해서 흙에다 뿌리시고 나서 갑자기 천 얘기를 꺼내셨군요. 진짜 처음 해보시는 분이었나 봐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씨를 뿌린다는 말을 그냥 흙 위에 뿌린다는 걸로 생각하신 거죠. 네. 그런데 민들레와 같이 극히 일부 씨앗을 제외하고는 노지 텃밭에 씨앗을 파종할 때 반드시 흙으로 덮어줘야 하거든요. 그걸 모르셨던 거죠. 이것도 다 경험이긴 하지만 항상 씨앗 두께의 3배 정도의 흙을 덮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진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이렇게 흙 위에 그냥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웃음이 좀 나오네요. 하긴 처음 해볼 때는 또 주위에 물어보지 않았을 때는 정말 기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모를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하는 일들이죠. 네, 맞습니다. 구입한 씨앗이 땅벌레나 이렇게 새들이 먹지 못하도록 기피제가 코팅된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구입하셨던 그 씨앗 봉투에다 그 씨앗을 넣지 않으면 이름을 까먹어서 저한테 파란 씨앗이 이게 뭐예요? 빨간 씨앗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씨앗 모양이 아니라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 정확한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씨앗이 남으면 항상 그 봉투에다 원래 봉투에 네. 아니면 또 새로운 봉투면 이름을 반드시 적어두셔야 합니다.
진짜 기록하는 습관 늘 강조해주고 계신데 이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씨앗을 뿌렸던 밭에서 지금쯤 싹이 올라오길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떨까요? 네, 씨앗으로 파종한 밭에는 이제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뿌리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잡초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앞서서 고민을 좀 해본다면 진짜 잡초 걱정이 이 태산인데 초보 농부에게는 잡초와 작물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잡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는 게 좋을까요? 아직 성급하게 잡초를 뽑아내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잡초를 뽑다가 내가 심은 작물에 뿌리를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말고 작물이 어느 정도 자라서 떡잎이 아닌 본잎이 나와서 서로 겹쳐질 정도로 자랐을 때 이때 솎아주기를 하면서 잡초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솎아주기 할 때쯤 잡초도 제거한다고 생각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때쯤이면 그러면 뿌리에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신에 이제 줄 사이에 있는 잡초라든지 고랑에 있는 잡초들만 좀 정리하시고 네네. 작물 주변의 잡초는 솎아주기 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엽채류 모종이야 이제 많이 구해서 심으셨을 것 같고 곧 열매채소 모종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제 하나를 구해도 좀 건강하고 좋은 걸로 고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은데요. 네. 열매채소는 최고 기온이 25도 그리고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심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요즘은 일기예보가 일주일치가 이렇게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 올해 중부지방의 경우에는 아마 5월 5일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종은 뿌리에서부터 위로 잎이 차례차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잎 하나하나를 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마디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디 사이가 짧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게 웃자라지 않고 잘 자란 모종이거든요. 네. 그리고 잎은 아래로 처지지 않고 위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열매채소는 또 첫 꽃이 피어 있거나 꽃봉오리가 맺힌 것을 구입하는 게 좋은데 특히 토마토의 경우에는 꽃이 항상 한 방향에서 이렇게 계속 피어 올라오기 때문에 꽃이 맺힌 쪽을 일항의 통로 방향으로 해서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겉모습은 이렇게 웃자라지 않은 걸 잘 고르면 되고 뿌리는 겉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종 뿌리 부분에 상토를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이 녹색으로 변해 있으면 너무 물을 많이 줘서 기른 모종입니다. 예. 그래서 잔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종 트레이를 들어 올리고 밑바닥 물이 빠지는 구멍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네. 잔뿌리가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뿌리가 잘 발달된 모종으로 선택하셔야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래야 심고 나서도 활착이 잘 되고요. 특히 오이나 호박과 같은 이런 박과 작물들은 초기 활착이 늦어지기 때문에 잔뿌리가 잘 발달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뿌리가 이렇게 중요하군요. 이 모종을 그렇게 오래 키우지는 않잖아요. 짧은 기간 자랐는데 그동안에도 혹시 병해충 같은 것도 발생을 하나요? 저도 육묘장에 관찰하기 위해서 노란 끈끈이를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네. 생각보다 많은 벌레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표면에 오글오글한 흔적이 있으면 모종 키우는 과정에서 병충해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네. 먹은 흔적이거나 아니면 뒷면도 살펴보면 알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모종을 선택한 경우에는 초기에 병충해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종 가운데 고구마 모종도 일찍 나오는 편인데요. 정작 심을 때가 되면
모종이 끝나서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통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에 고구마를 심게 되는데 5월 초면 모종이 나와 있거든요. 심을 때가 돼서 갔는데 없으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사두고 그걸 이제 계속 키우고 있어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고구마 모종은 줄기를 잘라서 나오는데 끝에 잔뿌리가 나와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5월 초에 구입해서 심을 때까지 두어야 한다면 넓게 펼쳐서 뿌리가 나올 쪽을 이렇게 흙에 묻어두면 잔뿌리가 잘 생겨서 심은 후에 말라 죽는 일이 적습니다. 특히 호박고구마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모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 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모종 고를 때 알아두면 좋을 점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와 같은 작물들은 잎과 줄기 전체에 걸쳐서 진한 자색을 띠는 것이 좋은데요. 그 색상이 열매의 색상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모종의 색도 잘 살펴서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모종을 구매할 때는 심는 간격을 고려해서 몇 개를 심을 것인지 미리 계산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텃밭에서는 간격을 좁게 심는 분들이 많은데 자라서 넓게 잎이 퍼질 것을 고려해서 널찍하니 이렇게 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초기에 너무 넓은 간격이면 그 사이에 파종할 씨앗이나 모종을 함께 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추 사이에는 씨앗으로 열무나 얼갈이 씨앗을 그리고 모종으로는 양배추나 콜라비, 컬리플라워 모종을 심으면 좋고요. 그리고 토마토 사이에는 바질이나 부추 모종을 준비하셔서 심어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 모종 사이에는 생강 알뿌리를 심으면 좋고요. 그리고 가지 모종 사이에는 메리골드 모종을 이렇게 준비해서 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는 동반 작물이거든요. 네. 이렇게 구매하시면 넓은 간격으로 심었지만 그 사이가 비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보기에도 좀 좋으실 겁니다.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고 서로 또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동반 작물이라는 거 이런 조합 잘 또 알아두시고요. 진짜 그 한정된 밭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권장님 청취자 질문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0961님께서 더덕 씨를 뿌렸는데 아직도 싹이 안 나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더덕 씨앗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예, 네. 싹이 나오는데 예.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참을성이 그렇습니다. 필요하군요. 더덕. 네. 예. 2511님 매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깨를 처음 심어보려 하는데 씨앗으로 뿌려야 하는지요? 또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참깨는 보통 5월 중순에서 5월 말경에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됩니다. 씨앗으로 이렇게 흩어뿌림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흩어뿌림을 하고 세갈퀴로 이렇게 슥슥 긁어주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싹이 나오면 그때 이제 옮겨 심기를 해서 심는 간격들을 유지해 주시면 참깨는 잘 자랄 겁니다. 네. 자, 텃밭 가이드 수원 토종씨앗 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표고 농사를 하고 있는 김선형입니다. 표고 농사는 이제 7년째 하고 있고요. 아침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애청하고요. 특히나 그 농사 정보도 좋고 기묘한 정보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매일 애청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표고 농사를 제가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귀농 가족이긴 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어깨너머라도 배웠던 게 표고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버지가 하셨을 때하고는 또 다르네요. 많이 힘드네요. 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저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힘들긴 하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고 버섯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나무를 사랑해야 돼요. 표고버섯은 나무에서 이렇게 기생을 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나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현장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균종해야 될 그 나무들 관리를 주로 합니다. 이제 비가 오면 이렇게 비를 좀 맞게끔 쓰러뜨려 놓잖아요.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이 나무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놓으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햇빛을 받고 좀 말라가는 시기에 버섯이 피어나거든요. 근데 계속 비가 와버리면은 쉽게 말해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것도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제 올 봄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그게 또 오히려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우리 하늘이 우리 뜻대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아이고 코로나 빨리 가야죠. 제일 큰 소망은 코로나 빨리 가서 우리 표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게 표고버섯이 사실은 코로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많이들 드시고 우리 표고 농가들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김선형 농부의 목소리였습니다. 봄비가 농사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표고 농사엔 또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 앞서게 되는군요. 따뜻한 해가 내리쬐면 촉촉해진 나무에서 버섯이 피어나고 귀농으로 새 꿈을 이루어가는 김선형 농부님의 꿈도 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표고 맛도 있고 참 좋잖아요. 몸에도 좋고 건강한 식재료를 안전하게 키워내는 우리 농민들의 아침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자, 애청자 김선형 씨가 저희에게 표고 농사 짓는 중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어디에서 어떤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누고 또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게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청취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되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지금 서울은 비가 대부분 그쳤고 일부 지역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엔 모두 그친다고 하고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더 낮고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고요. 내일은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니까요. 농가에서는 저온 피해 없도록 미리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7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7명이 나왔습니다. 엿새 만에 600명대 아래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도 있고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400명대였던 점, 그리고 또 그 전주 월요일은 300명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600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2까지 높아졌고요. 또 검사받는 사람 중 확진자 비율을 알려주는 양성률은 1.43%까지 올라가서 77일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 비율도 28.2%로 3주 연속 느는 등 관련 지표도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폭발적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라면서 여기서 밀리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이 생기더라도 거리두기 단계에 이 상향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달부터는 또 다른 백신의 국내 생산이 시작될 거라고요? 네, 이 정부가 이번 달부터 국내 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생산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 백신 허가가 나면 이르면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3분기까지 1,000만 명분의 백신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미국의 수출 규제 등으로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서 공급이 지연이 됐지만 정부가 업체 등과 협력해서 수급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국내 기업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생산을 맡다 보니 더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2분기 도입 물량은 이 개별 계약 그리고 국제 백신 공급 기구인 이 코백스 등을 합쳐서 약 770만 명분입니다. 이 제조사별로는 화이자가 약 315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가 455만여 명분인데요. 여기에 노바백스까지 추가된다면 접종은 한층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 식약처는 어제 이 미국 모더나사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수입 품목 허가를 신청해서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서울형 방역이란 말이 자주 들려오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서 그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그 이른바 서울형 방역을 이번 주 내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이 정부의 방역 대책과 어긋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서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동네 상권, 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의 고심을 중앙정부가 공감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의 요청이 온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논의 조정을 비롯해서 이 각종 방역 조치를 결정할 때 이 중앙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논의를 해왔던 만큼 이 향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주에 인사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 청와대 일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참패 후유증 속에 쇄신 의지를 보이고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처 장관들에 대한 교체 이후에 이 참모진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지만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이 오는 19일부터 시작이 되는 만큼 참모진 교체가 먼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체 대상으로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우선 거론되는데요. 이 최재성 수석은 이번 재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참패하자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임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이 됐는데요. 이철희 의원은 지난주부터 본인이 출연하는 방송을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LH 직원들의 불법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가 중간 수사 상황을 발표를 했어요. 네. 특수본이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그동안 진행되어 온 수사 상황을 브리핑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총 178건의 그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서 746명을 내사 혹은 수사를 했고요. 이 중에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 불송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636명은 현재도 수사 중이고요. 다만 이 통계에는 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전매 같은 불법 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다 포함하면 수사 대상이 1000명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게 특수본의 입장입니다. 특히 특수본은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경기 포천시 공무원 그리고 경기도청의 전직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의 구미 김천지사 직원, LH 직원 2명 등 총 5명을 구속했고요. 이 LH 직원 가운데 추가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불법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조사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 및 보전 절차를 개시해서요. 4건, 약 2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40억 원 현 시가 기준이고요. 이 피의자들이 매입한 가격은 72억인데요. 그 사이에 3배 넘게 값이 오른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네, 그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 회의를 통해서 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방사능 농도를 낮춰서 배출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 제대로 희석이 되는지 혹은 또 이게 어떻게 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려가 많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방출을 결정하면 그 2년 후부터 방출이 시작돼서 향후 한 3, 40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일본 어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와 중국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외교부는 이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라면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일본이 해양 방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535님께서 촉촉한 봄비로 화단마다 피어난 꽃들이 더 생기 있고 예뻐 보입니다. 고마운 봄비처럼 서로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하루 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5409님, 0664님은 텃밭 가이드 듣다 보면 간혹 놓치는 내용이 있는데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6시 1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한 번씩 머리가 빙빙 도는 느낌이 들면서 서 있기도 힘들고 속이 메스꺼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와 같이 어지러운 기운이 나는 증세를 한자어로 현기증이라고 합니다. 현기증이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때로는